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제 금전을 차용을 해주고 이제 담보를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담보를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담보를 설정을 할 경우에 이 담보 물건의 종류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저당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그 중에서도 근저당권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 같은 저당권이지만은 담보 물건 중에 들어있는 이제 저당권이지만은 약간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중에 담보 물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권, 그 다음에 담보 물건. 이 담보 물건 속에는, 저당권과 이제 근저당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질권과 담보 물건, 근저당권과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가 되겠지만은,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가 되지가 않고, 현장에서 채권자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유지가 되려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유치권을 이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정도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오늘의 본 주제인 담보 물건의 중에서 저당권하고 이제 근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당권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저당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제 어떤 채무를 질 경우에, 돈을 예를 들어서 차용을 할 경우에, 특정 채무를 지는 경우에 변제 기일에 변제를 못할 경우를 산정을 해서 그럴 경우를 산정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의 담보를 설정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담보는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통상적으로 이제 등기가 되는데, 형식은 을구에 이제 등기부상에 이제 갑구하고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채권액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차용을 했으면은 채권액이 1억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변제 기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나옵니다. 두 가지가 등기부상에.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28일까지가 변제 기일이라고 했을 때,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 저당권을 설정한 물건을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그걸 이제 경매 신청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낙찰이 되겠죠. 낙찰이 된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물건에는 공이 근저당권하고 저당권의 경매 신청권과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두 권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당권에는 채권액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 기일이 표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근저당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저당권 앞에 이제 근자라는 말이 이제 붙게 되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장래에 불특정 채무, 장래에 발생이 되는 불특정 채무를,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를 못했을 경우를 설정을 했을 경우에, 담보를, 잡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이런 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을 하고, 특정 기일까지 만약에 변제가 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똑같이 저당권하고 마찬가지로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 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억을 차용을 했으면은 1억만 등기부상에 나타납니다. 1억을 표시를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에는 채권액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을 차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1억 2천이나 1억 3천, 즉 요율로 따진다 그러면은 120%나 130%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저당을 만약에 이제 설정을 한 이후에 그 특정 기일까지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경매 신청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통상적으로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억이라는 차용을 해준 금액에 대해서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를 담보를 하기 위해서 그 120% 또는 채권 금액의 120% 내지는 130% 정도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 가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낙찰이 되어졌을 때 그 채권 금액, 낙찰된 대금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 거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등기부상에 을구에 표시되는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빌리는 차용금의 120% 내지 130%까지 그 금액을 설정을 하게 되겠고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그냥 채권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차용한 금액만 딱 표시가 되고 변제 기일이 딱 특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은 공통점이죠. 공통점.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공통되는 사항은 경매 신청권,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를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해서 그 경매가 낙찰이 되어졌을 때, 그 물건이 낙찰이 되어졌을 때 그 낙찰 대금으로부터 자기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그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요거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쓰이는 거는 근저당권 설정을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통상적입니다. 저당권 설정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100건 중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거의 대부분 근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하죠. 뭐 은행이 됐던, 뭐 개인 간의 거래가 됐던, 사인 간의 거래가 됐던, 어찌됐든 간에 이 돈을 차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담보물건에다가 이제 물건 그 저당권을 설정을 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사실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한다. 설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채권 담보로 많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담보 물건 중에서 근저당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